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입니다. 지난 주말에 대뜸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자신의 SNS에 생일로 추정되는 날 케이크를 받아든 사진을 올리면서 사람 가려서 만나라,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란 말들 다 꼰대들 이야기인 줄 알았다. 그런데 그게 맞더라 라는 취지의 얘기, 그리고 멘붕이 시작됐다,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 라는 얘기를 지난 6일에 남겼습니다.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, 멘붕이 시작됐다. 저 얘기를 접한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들어보시죠.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? 성폭력은 정말 사회의 최악의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시대에 특권 의식에 쩌들어서 본인이 위주로 해석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와 억지, 궤변으로 더 이상 국회의원의 그 추태를 좀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. 특권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. 자, 멘붕의 시작, 그리고 트라우마에 걸릴 것 같다라는 입장을 지난 6일에 내놨습니다. 일각에서는, 또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지금 주장하려는 건가?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. 정호상 논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글쎄, 이제 뭐 저기 나오고 있는 트라우마니 멘붕이니 현타라는 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좀 유행어 같은 말들이긴 한데, 저런 말들 속에서 저는 장경태 의원의 어떤 그 좀 특권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,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희롱,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진실이 뭔지,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끝까지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는 경우에는 다퉈볼 여지는 있는 겁니다. 뭐 처음부터 뭐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. 네. 그런데 적어도 공인들 같은 경우에, 특히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, 그리고 피해자에게 어떤 자기의 위계로서 어떤 이 사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냐면,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자중자애하는 것들이 이 사회의 암묵적 룰이었습니다. 네. 그런 면에 있어서 장경태 의원이 지금 법사위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금 멘붕, 현타, 트라우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유지해왔던 성폭력, 성희롱 사건과 관련돼서 이루어왔다 암묵적 합의, 룰 같은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써지는 단계인 것 같고, 이런 것들이 일방적인 어떤 입법부의 구성, 어떤 권력의 한쪽으로 치우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만들어낸 또 다른 뉴 노멀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. 알겠습니다. 신경민 의원님, 지금 민주당에서도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감찰을 하고 있다. 네, 즉각 들어갔죠.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. 안 날 거예요. 예, 열흘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, 그 와중에도 지금 이렇게 자신의 SNS에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, 현타 왔다, 이런 얘기하는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장 의원이 팩트를 가지고 그 고소인하고 그 피해자인 여성분하고 다투고 이러는 것은 그건 할 수 있어요. 네. 그건 팩트니까요. 네. 근데 지금 장 의원은 현직 의원이고, 네. 그것도 재선이잖아요. 네.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더해서 한국 여성단체들하고 긴밀하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해왔어요. 입법 활동도 그렇게 해왔어요. 네. 그리고 정치적 입장을 페미니스트에 기초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어요. 오랜 기간 동안. 그러면서 2차 가해를 비난을 했고, 무고죄 고소를 비난했고, 여러 가지 지금 얘기되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해왔으면, 네. 본인이 아무리 연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개진을 해왔던 그 입장은 지켜줘야 됩니다. 네네.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요. 그건 팩트 가지고 싸우는 거고요. 근데 지금 법사위에, 본인이 지금 법사위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등장해가지고 본인 사건 얘기를 질문하잖아요. 이건 권력 행사입니다. 권력 남용입니다.
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인이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것을 지금 꾸준히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정치인은 네. 이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깨끗하게 내가 팩트를 가지고 고소인과 싸워서 내가 무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겠다. 그때 복당하겠다. 이러면서 탈당을 하는 게 맞죠. 근데 지금 무슨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켜보자? 이거 되겠습니까? 이거 안 됩니다. 결국은 수사를 지켜보고 네. 수사 결론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또 재판에 가야 되면 재판에 가서 싸우겠다. 팩트를 가지고 싸우겠다. 이건 좋습니다.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경찰 수사 상황도 지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는 장 의원을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를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때 술자리에서 어떤 상황을 목격했고 또 영상을 어떤 경위로 촬영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해하는 추가 영상도 경찰은 전 남자친구를 통해서 확보했다고 합니다. 어떤 추가 영상일까요? 구자능 변호사님. 사실 지금 진술로만 존재했던 것이 영상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TV조선에서 피해자가 인터뷰를 했을 때 네. 이 영상에서는 아니 왜 거기에 라는 말을 했던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다. 여기까지 확인이 됐잖아요. 네. 근데 그거 이외에 안 된다라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. 그 네. 영상에는 없지만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. 네, 저희 TV조선 나와서 얘기했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그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또 다른 영상, 그러니까 영상이 조금 더 긴 게 나머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거를 찍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왜 찍었냐, 이게 전부 다냐, 나머지 영상에 대해서도 제출할 수 있냐. 그래서 제출을 받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전 남자친구의 경우에는. 네. 이 사람의 진술 플러스 이 영상과의 그 부합, 그 맞아떨어지는 관계, 요걸 봅니다. 네.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장경태 의원이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잖아요. 근데 폭행도 지금, 같이. 그렇죠. 근데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했다는 취지였는데 네. 남자친구가 또 인터뷰를 했어요. TV조선이랑. 그때 내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내가 찍고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그 이제 몸을 잡냐. 나는 손도 안 댔다라고 했는데 그 진실 공방에 대한 부분도 아마 이 진술 조서에 담겼을 겁니다.